4주째가 돼서 이제 나름대로 정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인데 저를 어떻게 기억할까 생각해 보니까 저 교수 맨날 기침만 하고 아파가지고 어디 제대로 교수 일이나 할까 그렇게 걱정하실까봐 좀 몸을 잘 추스려서 온다고 오는데 아직도 감기가 안 나가지고요. 참 굉장히 답답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교회 올 때 목사님이 청운교회 부목사님을 하신 거는 몰랐어요. 근데 저도 한 4년 전쯤에 제가 저희 학교 평생교육원장을 했는데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지방의 어려운 교회 목회자분들을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학교에 초대를 해서 한 5일 동안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강의 같은 걸 잘 들으러 못 오시니까 강의도 하고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없어졌어요. 저 때 제가 그냥 그걸 없앴어요. 근데 그게 학교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한 10몇 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원장 일이 뭐냐면 교회에다가 이제 그 펀드레이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을 섬기려면 1년에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드는데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나요. 그 이필산 목사님이 그해 이제 우리 강사로 오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는 너무 이 시골 목사님들이 제주도를 가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그냥 믿는 마음으로 그냥 그러면 제주도로 가자 했더니 총장님이 펄쩍 뛰시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것도 지금 돈이 모자르는데 무슨 그 배짱을 가지고 제주도를 가냐고. 하여간 뭐 되겠죠. 그러고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강사분으로 이필산 목사님 모시고 저기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목사님 모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이 오시면서 돈들을 갖고 오셨어요. 이 좋은 일을 하는데 돈 모자르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필산 목사님이 500만 원, 또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목사님이 30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이 남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강사분들한테 강사비도 다 드리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가져가시는데 이필산 목사님은 또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그 신대원 학생들이 와서 봉사를 했는데 그 친구들 밥 사주라고 이필산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주고 가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유명한 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아주 참 멋있는 말을 하셨는데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요즘에 전쟁하는 세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창조적인 소수만 있으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참 그걸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이 계속 거의 같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정인교회가 이 기름동, 성북구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서울을 섬기는 교회가 되는데 아주 이 정말 창조적인 소수가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마음 한편으로 기쁘고 제가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강의를 잘 했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정인교회가 속해 있는 기름동이 어떤 교회인가 그런 것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에서 이제 어떤 지역에 가면 지역을 이렇게 먼저 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성격이 어떤 지역인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을 섬기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거를 좀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살고 계시는 이 기름동이 어떤 데인가, 이 성북구는 어떤 데인가,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이 지역의 이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과 그 지역사회 조직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나라가 많이 어지럽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에도 지금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게시판에 막 굉장히 지금 게시판에서 격렬한 논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 복음실천처장이라는 보직을 맡고 있는데 그게 게시판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4시간 그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힘들게 되면 그분들한테 이제 그 글을 좀 내리고 좀 조금 완화된 글을 써라든지 이게 너무 심하면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다. 뭐 이제 학생들한테도 얘기하고 교수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신경이 곤두서서 그런지 이 감기가 오늘도 아직 잘 안 나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목소리도 좀
나쁘지만 하여간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교회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제 이메일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제가 항상 반갑게 답을 할 거고, 저희 학교 근처에 오시면 정인교회 교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따뜻한 식사도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많이 마음이 울컥해가지고요. 저도 1년에 이렇게 교회나 사회복지 시설에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매달 헌금을 하는데, 제가 내년부터는 이 정인교회에도 제가 매달 좀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지금 밑에서 먹었습니다. 예. 아이 뭐 박수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마음이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지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는, 그래서 이 기름동이 누가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선 성북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했더니, 성북구는 지금 18만 9,367세대가 살고요. 인구는 454만 505명. 기름 1동이 기름 2동보다는 조금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북구 전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이 정도 되고요. 기름동은 기름동도 역시 여자가 조금 많고, 기름 2동도 여성분이 조금 많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이렇게 좀 많이 있고, 기름동에도 외국인이 한 204분 살고 있고, 그다음에 기름 2동에도 100몇 명이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를 좀 통해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좀 생활이 어려워서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를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성북구 전체에는 9,800명이 있고, 기름 1동에는 338명, 기름 2동이 아마 조금 어려운 동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 2동에 이 정도 살고 계시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기름 1동이 조금 더 많고 기름 2동이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1인 가구라 그래서 노인분들이 두 분이 사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셔서 독거 노인이라 그러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는 요즘에는 이제 독립해서 혼자 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5만 2천 명 정도가 성북구에 있고, 기름 1동에 기름 2동 비슷한 숫자로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인 가구는 이제 노인 두 분만 사시는 데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이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이 이렇게 한 성북구 전체에 이렇게 17,000 몇 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인 이혼율이 2015년 기준으로 보니까 기름 1동에 223명이 결혼을 했는데 이혼은 55명. 그래서 뭐 굉장히 이혼이 많은 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가임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에 아이를 낳는 그 숫자를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전체 지금 가임률이 한 1.13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성북구는 한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북구에 결혼하신 분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 기간에 있는 분들이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가 아주 저출산이 심한,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으면 이 자연 증가율이 별로 없으니까 정말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 지역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아직 이걸 봐서는 모르겠고요. 좀 조사를 해보면 좋겠는데, 하여간 한 명을 안 낳는 지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아주 굉장히 조금 낳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살자도 생각보다는 많더라고요. 성북구 전체에 자살이 94명, 남자가 67명, 여자가 27명 이렇게 해서 94명 정도가 자살을 매년 하는 걸로, 작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GIS라는 건데요. 이제 여기에 혹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용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 기름역에서 올라오다 보면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가게들은 그냥 막 차리지는 않습니다. 이 GIS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을 면밀히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지역에 뭐 커피집도 들어오고 뭐 무슨 음식점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이동을 어느 시간에 누가 어느 연령대가 많이 이동하고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 GIS가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잘 안 보이십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우리 교회예요. 근데 이게 색깔이 지금 이게 이제 컴퓨터로 보면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데 저쪽만 해도 지금 이게 모니터가 작으니까 뚜렷하게 나와요. 여기는. 근데 이건 이제 모니터가 커서 그래서 이게 붉은색이 많이 띌수록 인구 밀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아주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당연하죠. 여기가 지금 전부 아파트 단지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인구 밀도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주간보다는 야간, 주중보다는 주말에 인구 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다 일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야간에 더 이게 높고요. 주중에도 다 나가니까 주말에 다 집에 있어서 이 주말에 인구 밀도가 훨씬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요쯤 가니까 기름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이쪽이 인구 밀도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배분분과위원장을 한 3년 했고 제가 배분분과위원을 8년을 했기 때문에 전국 뭐 다른 나라도 막 가보고 그랬거든요. 무슨 평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근데 왼적한 복지관은 다 가봤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기름종합사회복지관을 못 가봤어요. 제가 딴 때 같으면 시간도 있고 몸이 좀 좋았으면 저는 대부분 어느 교회를 가면 한정거장 전쯤에서 이렇게 걸어와요. 저는 항상. 그래서 이제 걸어오면서 그 지역도 보고 또 그 괜히 그 교회 위치가 어딘지 알아도 오늘 같은 날도 예를 들어서 시간이 있으면 저 밑에 기름역에서 이제 걸어오면서 정인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그러면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대강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자꾸 멀리 있는데도 어떤 분들이 막 착같이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데가 있고 어떤 교회를 물어보면 굉장히 무뚝뚝하고 막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아는데 제가 이제 이런 종합복지관 같은 거 있으면 특별히 더 가서 그 정인교회가 어떠냐 이제 뭐 이렇게 막 물어볼 텐데 제가 오기 바쁘고 몸도 좀 그렇고 학교 일도 이상하게 바쁘고 그래서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제가 이렇게 이 GIS를 통해서 보니까 이 아파트 건너편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생긴 지가 오래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전서부터 있었던 조금 역사가 있는 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거를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가 밀도인데요. 이쪽이 이제 상가 밀도가 높더라고요. 이게 이제 미아 삼거리 기름역 근처가 이제 이 상가 지역이 많아서 이제 이 상가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 GIS를 통해서 아마 여기가 이동 인구가 어떻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가 이동하고 이런 거를 아마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회도 좀 이런 거를 많이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GIS를 통해서 이제 유동인구 같은 것도 이렇게 본 건데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저 조그만 모니터는 잘 보이는데 제가 이 목사님한테 요거를 드렸으니까 아마 목사님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아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제언을 만약에 한다면 주중보다는 주말, 주간보다는 야간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주중에는 사람이 별로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도 많은가 봐요. 주중에 이동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주간에도 이동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다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좀 야간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근처에 보니까 기름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안나의 집이라는 데가 있고 김근태 기념치유센터가 있고 개성고등학교가 있고 그래서 이런 데의 공간을 활용함과 동시에 이런 단체들과 어떤 연계한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서비스를 좀 개발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다른 데 GIS보다는 워낙 아파트 단지가 커서 그런지 GIS가 너무너무 단순하더라고요. 딴 데는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있으니까 이런 지역 주민들의 욕구 조사를 좀 한번 해보면 좀 더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거, 이 지역사회에 원하는 거, 구청에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알아서 같이 이렇게 연합한 프로그램을 하면 굉장히 지역과 이렇게 밀착 관계가 잘 되고 또 간접선교의 어떤 그 복음의 접촉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교회들 중에서 이런 거를 통한 교회도 있고 뭐 아닌 교회도 있는데 어떻게 이 지역사회 조직 사업을 하는가 하는 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 이 지역사회를 구분할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세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모델 A, 모델 B, 모델 C에서 이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은 뭐 모델 A를 하냐, 모델 B를 하냐, 모델 C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델 A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새마을운동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표가 뭔지 아세요? 새마을운동? 요새 박근혜 대통령 뭐 시끄러운데 그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을 했는데요. 새마을운동의 표가 뭔지 아세요? 네? 아니, 그 시대에 다 사셨잖아요. 네? 새마을운동 할 때. 잘 살아보세요. 네. 근데 사실은 새마을운동은 잘 살아보세요는 아니었고요. 원래는 새마을운동의 표현은 근면, 자조, 협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우리 학교 그 건물에 보면 근면, 자조, 협동 이렇게 써놨죠. 그게 이제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사실은 이제 그 새마을운동의 모델이라서 우리가 그 사회복지 제가 미국에서 박사 공부할 때 그 미국 교수들도 새마을운동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얘기해봐라. 너 이거 경험해봤냐? 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의 근면자조 협동이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지역의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조금 바꾸려고 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마을운동도 사실은 우리들이 근면하고 자조하고 협동하면 좋은 세상이 올 거다. 우리 마을이 좋아질 거다. 이게 이제 근면자조 협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기 완도에 있는 성광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한 3번쯤 가봤는데요. 이 교회는 완도라는 섬이 얼마나 조그마해요. 그죠? 근데 그 교회 교인이 한 1,300명 정도 돼요. 1,300명 정도 되고, 여기는 다 이제 이 스스로 이게 근면 자조하고 자치하고 이러는 게 많아서요. 위원회가 한 200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실업자가 하나도 없다. 내가 실업자 없다는 게 세상에 실업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뭐가 있어요, 다. 신문, 주보도 만들고 신문도 만들고 뭐 그러는데 다 교인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세요. 난 너무너무 편하다. 세상에서 나같이 편한 목사 아무도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그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인데 제가 이제 우리 이 정인교회를 봤을 때에는 그렇게 이 모델이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민주적인 시민으로 기르는 거, 회의하는 거, 왜 우리가 이렇게 자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간 이 지역에 굉장히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첫날에도 어떤 청년이, 그 고등학생이 불치병 걸렸을 때 그 교회가 이렇게 모금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하여간 가보면 이 교회 없으면 완도는 정말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 B라는 것은 이 아산 성악교회가 이제 대표적인 교회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델 B는 이 소셜 플래닝, 사회계획 모델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실제적인 문제, 뭐 어떤 지역이 청소년 비행이 자꾸 문제라든지, 뭐 어떤 지역이 자꾸 쌈이 많이 나든지, 아파트 소음 간의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아까 그 모델 A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깨닫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 모델 B는 이 목회자나 어떤 전문가가 그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은 그저 그분들을 서포트하는 걸로 끝나는 그런 형태가 모델 B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 B를 잘하는 교회로 이 아산송악교회라는 거를 이제 우리 학교의 그 선교학과 교수랑 사회복지 교수들이 이제 연구해서 그런 거를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산 세암교회인데요. 이 모델 C는 소셜 액션 이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고 한국 기관들이 잘 못해요. 사회복지에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 우리나라 사회복지 기관들도 이거는 잘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정부가 뭐를 잘못하거나
어떤 그 지역에 있는 힘 있는 기관이 뭐를 잘 못할 때 이제 그 여러분들을 모아가지고 이 컬렉티브 파워를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대항을 해서 그런 거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아산 세암교회는 거기가 이제 여기가 상수도 보호 지역인데 몇몇 기업들이 몰래 이제 상수도에다가 물 버리고 뭐 이러면 가서 이제 항의해서 그런 거를 못하게 하고 이제 이런 걸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소셜 액션을 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사회복지에서도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이 지역사회 연계 모델.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이 ABC 모델을 가지고 했는데 현대 사회가 어느 나라든지 자꾸 도시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은 아직도 저 모델 ABC 교육을 잘 받고 가시면 선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게 도시화나 산업화가 잘 된 교회에서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라는 걸 이렇게 합니다. 커뮤니티 리에이즌 모델이라 그래서 이게 한남제일교회가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가면 덕수교회도 그런 대로 잘하고 있는 교회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 근데 한남제일교회는 정말 굉장히 탁월하게 잘하더라고요. 교회 프로그램을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동사무소의 프로그램을 교회 와서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마 동사무소에 누가 새로 전입해 오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새로 이렇게 전입하면 교회 다니시냐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근데 교회 정했냐고. 그래서 안 정했다 그러면 한남제일교회 가보라고. 아주 괜찮은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사실은 좀 더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 프린트를 이만큼 20장 정도 뽑아왔습니다. 목사님 드리려고 해서 목사님 여러 가지로 바쁘시지만 한번 이 지역사회 모델을 한번 쭉 보시면 굉장히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 20페이지를 뽑아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교회 길거리 청소도 하고 뭐 음식 나누기도 하고 뭐 카페 같은 것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좋은가 등등. 뭐 한동안은 막 한국 교회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막 박사받고 95년에 오니까 전부 선교원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새는 또 전부 다 노인대학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카페하고. 근데 한 번 한 4, 5년 전에 충신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가서 뭐 여러 가지를 좀 자문을 받고 오래야 그랬다고 해서 부목사님 두 분이 오셨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쭉 얘기를 했더니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우리 카페 하려고 그러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걸 물어보고 오라 그랬대요. 카페 하는 거를. 근데 제가 이제 그 충신교회는 오랫동안 관계를 해서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카페 하지 말라고 거기서 뭐 카페도 많고 그런데 거기서 구태여 카페를 하냐고 그랬더니 근데 이게 교회가 좀 뭐 카페를 해서 좀 지역 주민들을 좀 돕고 그러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정 그러고 싶으면 어떤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카페 몇 군데다가 손해를 봐도 괜찮다고 뭐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손해 볼 각오가 돼 있으면 그 카페에다가 돈을 드리고 거기다가 하나 써붙이게 하라고 충신교회 후원으로 우리는 다른 카페보다 가격이 뭐 1,000원이면 1,000원, 500원이면 500원 쌉니다. 그렇게 써붙이는 게 낫지 그거 해서 그렇게 별로 거기는 좋을 것 같지 않다. 동부이천동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간 이거는 굉장히 요 최근에 이제 많이 뜨는 지역사회 이렇게 특히 이제 도시화된 데서 사회복지기관에서 많이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교단의 한남제일교회가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교회가 이런 섬기는 거를 많이 하게 되면 한남제일교회 같은 데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1년에 뭐 몇백 교회에서 온다 그래요. 완도성광교회도 어떨 때에는 막 일을 못할 정도로 많이 오신대요. 그냥 교인들이 이거 배우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아주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 오시면 주무시게까지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라는 것은 이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어떤 그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교회도 복음의 접촉점을 잘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 모델 ABC에 맞춰서 이 과정 중심의 목표와 과업 중심의 목표와 관계 중심의 목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 과정 중심은 주로 아까 그거 할 때에 모델 A와 관계가 많고요.
과업 중심은 모델 B하고 관계가 있고, 이 관계 중심은 이제 모델 이 관계 중심은 주로 모델 C하고 관계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건데요. 뭐 하여간 그 교회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요거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인교회는 모델 B 쪽이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섣불리 조사를 잘 못 해봤기 때문에 네 번 왔으니까 제가 4번을 교회를 좀 다니고 기름동 동사무소도 좀 가봤더라면 좀 더 자신 있게 말할 텐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과업 중심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중심. 근데 뭐 정인교회는 위치나 목사님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봐서는 사회 행동을 이렇게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 좀 더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 교회 얘기를 참 감동 깊게 읽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제가 지금 석좌 교수로 있는 주안교회, 또 여기 동안교회, 한 광성교회, 꽤 많은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창동 염관교회도 가서 그 얘기를 했네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다고, 우리도 이거 꼭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목회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라이프 브리지 크리스천 처치라는 데가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회 그거를 쭉 읽었는데, 이 교회가 가장 색달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책당회를 하기 전에, 이제 정인교회도 아마 요새 정책당회 거의 다 했을 텐데 정책당회 하셨죠? 말해야 하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정책당회를 하기 전에 공동의회를 먼저 해요. 근데 공동의회를 할 때 그냥 교인들만 하지 않고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다 같이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정인교회로 말한다면 기름동 동장, 또 뭐 성북구청장도 뭐 올 수 있으면 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개성여고 교장, 뭐 기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부장, 여기에 속해 있는 구의원, 시의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이 지역에 있는 선주민들, 이전부터 사시던 분들, 그 다음에 여기 레미안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을 다 같이 불러가지고 공동의회를 하는 거예요. 플랜카드를 크게 걸어서. 물론 강제할 수는 없고 이제 오시는 분만 오시는 건데, 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청회 이래가지고 공동의회라는 얘기를 빼고 공청회를 5번 정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그 주민들한테 이 교회가 이 교회의 성장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 교회도 이렇게 굉장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러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구청장도 오고 복지관 관장도 오고 개성여고 교장도 오고 그러면 또 우리 교인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같이 같은 자리에 있기 어려운데 서로 간에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여기서 예를 들어 개성여고 그 학부형이 계신다면 개성여고에서 좀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또 복지관장이 왔다면 복지관에서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팥줄소장이 온다면 뭐 팥줄소장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된다는 거죠. 그들은 또 그들대로 정인교회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 사회를 보시는 분이 잘 얘기해야죠. 교회에다가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역을 우리는 이렇게 섬기려고 그런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요새는 그런 건 괜찮아졌지만 주일날 우리가 주차 공간이 모자르는데 뭐 개성여고 거기서 좀 주차 지금 하는지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좀 해달라. 또 뭐 개성여고에서는 뭐 아까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가 주차 들어가면서 보니까 내일 시험 보는 학부형들을 여기서 좀 쉬게 하는 카페를 오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우리가 좀 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 거를 이 라이프 브리지 크리스천 처치가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요번에 찾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그거를 한 6, 7년 전에 들어가 보고 제가 이제 뭐 다른 일이 또 하느라고 이 교회를 계속 팔로우업을 못했어요. 처음 읽었을 때는 너무 감동이 와서
제가 이 교회를 꼭 가보려고 그랬어요. 가서 이 담임 목사님도 만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쭉 못 만났죠. 그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어저께 들어가 보니까 그때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이 교회가 그거를 했더니 자기네가 4년 동안, 저는 이런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4년 동안 3.3배 정도 늘었대요. 1000명이었는데 자기네가 뭐 3,500명 뭐 이렇게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교인 수가. 근데 어저께 다시 들어가 보니까요. 교회가 개척을 3군데나 했어요. 그래서 이 라이프 브릿지 크리스찬 처치가 3개나 되더라고요. 근데 다 규모가 괜찮은,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데인데 이 교회 목사님은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교회 목사는 예를 들어 정인교회 목사님이면 나는 정인교회 목사가 아니라 성북구 목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는 목회를 한다. 그게 저는 뭐 꼭 옳은지 그거는 저는 뭐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 파격적인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거는 뭐 우리 제 학생들은 다 목사님이니까 우리 학생 목사님들한테는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는 못 하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받아온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 라이프 브릿지 크리스찬 처치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랑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 지역 주민들이 그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야, 이 교회가 이게 시시한 집단이 아니구나. 그저 맨날 기도하고 자기네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건 나는 몰랐다, 실은. 그렇게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와서 교회 갈라 그러면 야, 라이프 브릿지 처치 가라. 거기 진짜 괜찮은 교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이상해요. 제가 그거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서로 멋쩍잖아요. 제가 여기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이랑은 아주 가깝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거의 뭐 카톡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할 정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내가 그거 꼭 하겠다고. 근데 안 하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목회적으로 뭐가 있나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조사까지는 못했고요. 하여간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잘하는,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게 벌써 끝이 아닌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속한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는 네, 요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의 수희 아저씨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사 그 사람이 달나라가는 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역 주민들을 만날 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나는 정인교회 교인인데 이 사람들을 하늘나라 가게 하는데 나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움 주기. 저도 이걸 많이 강조하는 얘기인데요. 여기 있는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분이?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잘 안 보이나요?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예, 남경필 경기도지사죠. 저 대학교 후배입니다. 우리 과 남경필 도지사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 후배인데 마치 요거를 그냥 겸사겸사 그냥 따왔습니다. 요분은 누구냐면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후임입니다. 이영훈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안산에 가서 지금 물건 팔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복음교회가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안산이 지금 굉장히 큰 아픔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가 이걸 좀 치료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용훈 목사님이 수시로 안산에 가서 이 안산에서 뭐를 이렇게 팔아드리고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전부터 한 10여 년 전서부터 교회에다가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제 정인교회가 예를 들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큰 어떤 교회 행사를 할 때 뭐 사과도 많이 사와야 되고 뭐 쌀도 많이 사야 되고 과일도 많이 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사와요?
뭐 코스트코나 뭐 이마트 이런 데 가서 사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에 가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런 데 가서 사지 말고 이 지역에서 사라고. 그러니까 저 밑에든지 요 근처에 있으면 요 근처에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비싸겠죠. 비싸니까 우리가 돈을 절약하려고 코스트코도 가고 이마트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선교비는 선교비대로 따로 또 헌금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 비싸더라도 그거를 그냥 지역에서 사고 좀 비싸게 준 거는 내가 선교비 냈다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능하면 깎지도 말고 또 이 작은 가게는 사과 뭐 300개 주세요 그러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일 모레 올 테니까 300개 좀 준비해 놔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정인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좋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돈을 허투루 쓰자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그걸 하는 게 선교비다라고 생각만 하면 사실은 어렵지 않은 얘기거든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조금 더 비싸면 어때요? 그냥 그 선교비라고 생각하고 하면 그분들이 정인교회가 있으므로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정인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기쁠까, 즐거울까 하는 거를 좀 생각하면 굉장히 좋겠다. 근데 어저께부터 제가 조교랑 이런 거를 찾으면서 제가 기절할 일을 하나 찾았습니다. 기절할 일을. 이런 지역사회에서 물건을 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 주민에서 과자 사고 사과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하는 거를 찾으니까요. 95%가 신천지가 그걸 하고 있어요. 95%를 하고 있어요. 신천지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얘네들이 이게 보통 애들이 아니구나. 이거 들어가 보세요. 지역 주민과 뭐 지역 주민 물건 사기하고 교회 플러스 쳐보세요. 전부 신천지가 나와요. 그 신천지가 그런 거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신경이 무뎠던 거죠. 그래서 교회 살림 알뜰하게 하고 이러는 거는 좋은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가 얼마든지 이 좋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몇 년 하면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물건 사는 태도도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정인교회 사람들은 왜 저렇게 물건을 사는데도 항상 감사하고 얼굴엔 저렇게 항상 웃음이 있고 겸손하고 그럴까? 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그런데 이 예수가 뭔데? 나도 한번 그럼 예수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부 신천지가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우리 기성교회들, 이 주류교회들은 전부 돈 아끼려고 싸게 살려고 다 그런 데 간 거예요. 정말로 놀랐어요. 이 전부 신천지가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담임 목사님이 아니니까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좀 고민은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느 교회, 어느 집안도 계속 사면 그것도 또 안 되니까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분들한테도 친절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잘 양해를 구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학교도 큰 교회나 돈 많은 장로님이 이 학생들 그 식사 그거를 이렇게 학생들한테 식사 대접을 많이 해요. 1년에 한 10번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 전체를 다 그 학생 식당에서 식사 다 하게 하고 사과 하나씩 이렇게 좋은 사과 하나씩 이렇게 다 주고 그런 거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2016년부터는 그 장로님이나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돈으로 받습니다. 돈으로 받아가지고 식권을 해서 학생들한테 우리 학교에서 먹으면 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3,500원짜리 식권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장신대 근처에 있는 어느 식당에 가서 먹어도 되게. 근데 만약에 자기는 그 신선 설렁탕에 가서 7,000원짜리 먹으려면 그냥 3,500원을 더 얹어서 내면 받아주십사. 그래서 이게 3,500원 돈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 1년째 하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벌써 반응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총장님한테. 다음에 이제 그 식권을 걷어와야 거기다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게는 몇 장, 어느 가게는 몇 장. 그래서 제가 이제 총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 걷으러 다닐 테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나한테 그걸 맡겨라. 제가 이제 왜 거들어 가려고 그러냐면 이들이 반응이 정말 어떤지. 그래서 제가 몇 번 받으러 가보면 이분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걸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잔치 같은 걸 할 때 우리만 잔치를 할 게 아니라 지역 주민도 같이 잔치할 수 있는 어떤 건 없을까. 그런 거를 좀 같이 생각해 보면 더 제가 강조를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신천지가 이렇게 이거를 많이 하는 줄은 상상을 못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럴 필요가 있겠다. 오늘 제가 이상한가 봐요. 이게 말이 빨랐든지 준비를 제가 조금 아까 그 모델 ABC를 좀 많이 하려다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제 95년도 7월 달에 이제 박사를 마치고 왔는데요. 95년 한 6월쯤 된 것 같아요.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그 할렘에서 그 이제 뉴욕의 할렘이 뭔지는 아시죠? 굉장히 험한 교회잖아요. 저희 학교가 이제 뉴욕 112가에서 122가까지 있어요. 우리 학교 건물이. 125가가 할렘이에요. 그러니까 세 블락 떨어지면 할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위험한데 어떻게 거기 가서 공부를 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 그 학교 다닐 때도 공부 그 반에서 좀 깡패 같은 아이도 1등은 안 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안 건드려요.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러는데 실은 생각보다는 맨하탄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거하고 굉장히 안전해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제가 야행성이라서 보통 2, 3시에 집에 가거든요. 그럼 걸어서 가는 거리가 한 10분 되는데 2, 3시에 걸어간다면은 뉴욕에서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 우리 학생들 다 그렇게 걸어가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야간 대학원을 다녔는데 이제 낮에는 일하고 이제 야간 대학원을 다녔는데 클래스가 11시에 끝나요. 그 11시에 끝나가지고 23가에서 저희 집이 112가인데 112가까지 전철 타고 오거든요. 밤 11시 이렇게. 그럼 어떻게 그 젊은 여자가 그렇게 다녔냐? 위험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근데 하여간 제가 맨하탄을 선전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 할렘에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그 교회 이름도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냥 할렘에 있는 교회를 찾은 건데요. 그 목사님하고 이제 대담을 쭉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위험한 그 할렘은 정말 위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할렘도 깨끗해졌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목회를 하냐.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내가 이걸로 묻겠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만약에 이 교회가 부흥성장해서 딴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이 할렘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냐,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정말 전혀 이 망설임 없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지역을 못 떠날 겁니다 그래요. 왜 못 떠나냐 그랬더니 내가 교회를 옮긴다 그러면 이 지역 주민들이 놔두지를 않을 거다. 옮기게 하지를 않을 거다.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할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좋아하고 덕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를 옮기게 하겠냐. 절대로 못 옮기게 할 거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왔을 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교회가 옮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정인교회가 막 부흥성장해서 이 성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더 큰 데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대문 쪽으로 간다든지 종로구 쪽으로 가서 큰 땅을 해가지고 옮긴다 그럴 때 여기 개성여고 교장이라든지 성북구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못 갑니다. 정인교회가 가면 우리 어떡합니까? 이런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교회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다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옮긴다 그럴 때 아이고 그 교회 진짜 잘 갔다. 그 맨날 복잡하게 그냥 주차도 힘들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그 지역에서 성장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할렘교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야 진짜 한국에 저런 교회가 몇 개 있을까 그런 어떤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댔어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도 사실은 지금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한남제일교회 그 오 목사님이 내가 이제 사석에서 만났을 때 슬쩍 한번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없으면 큰일 난다고, 이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함부로 옮기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인교회가 앞으로도 더 이렇게 지역사회를 잘 섬겨서 이 정인교회가 이사 간다 그럴 때 성북구청장에서 절대로 못 간다. 근데 우리 교인을 이제 더 이상 꽉 차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성북구청장이 여기 어디다 땅을 더 줄 테니까 절대로 떠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끝인데 다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아마 저 모델 APC 얘기를 하면서 너무 전문적인 얘기라고 제가 짧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4주가 됐는데요. 제가 약간 언제 기회가 되면 좀 건강한 몸으로 좀 더 잘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여간 오면서 오늘은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차가 생각보다 다른 때보다 빨리 오더라고요. 차가 좀 없어졌어요. 그리고 길도 조금 알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처음에 너무 많이 밀려서 그다음에 원자력병원으로 나왔다가 또 예전에도 원자력병원으로 나오니까 또 너무 막혀서 오늘은 다른 길로 오다가 꿈의 숲교회인가 그쪽으로 해서 나오면 빠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왔더니 오늘은 8시 전에 왔어요. 처음으로. 그랬는데 다시 또 돌아가면서 하기는 그렇고요. 혹시라도 저한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는 자주 말씀을 나눌 것 같고요. 궁금하신 게 있거나 또는 다른 또 저희 학교에 대해서 이제 9명의 학생들이 이제 내일 시험도 본다는데 혹시 그 중에 또 뭐 장신대에 온다든지 그럴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힘이 닿는 대로 또 크게 불공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을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